네,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는 네. 대로 그 파격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고 네. 첫 번째 질문 읽어드릴게요. 가장 오늘 놀랐던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놀랐던 것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왜 다 예상하신 그러냐면, 부분인가요? 네, 제가 바로 이 연합뉴스 스튜디오 나와서 예. 제가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거에서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둘이 나올 거다, 포옹할 거다, 예. 무게차 타고 이동할 거다. 사실 뭐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인상이 깊었다라고 하면 2000년도에는 그 조화만 흔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태극기가 안 보인 것이 좀 섭하긴 해요. 어찌됐든 이제 인공기하고 한반도기가 흔들었다는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실장님도 파격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또 2000년대 남북정상 그 회담 때 이제 예. 똑같이 순환공항에서 내려서 또 보여진 장면들의 좀 몇 가지 차이점을 보면요. 그때는 이제 김정일화 해서 이제 진달래꽃 중심으로 많이 흔들었었는데 예. 이번에 보면은 순환공항에 내렸을 때는 다양한 색깔로 구성된 꽃을 흔들다가 그다음에 중간에 카퍼레이드에서 예. 내렸을 때 또 평양 시민들은 또 대부분 또 김정일화를 흔들었던 게 좀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 좀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녹화된 방송을 보여준 거고 이번에는 거의 뭐 생방송으로 그렇죠. 진행된 걸 그대로 다 보여줬고요. 또 하나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예포를 쐈어요. 이번에는 예. 그 예포를 쏜 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었고 또 우리 대통령이 그 실제로 나온 그 환영 인사들이랑 직접 악수를 예.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북한에 경화하는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비춰졌는데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고 바로 백화원에 갈 줄 알았었는데 예. 보통 백화원에 가면 한 30km 정도 그 정도면 한 30-40분이면 도착할 건데 예. 그때는 그 도착 영상이 안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퍼레이드에서 시간을 보냈고 중간에 두 분이 다 내리셨죠.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대통령이 내려서 같이 꽃다발을 받고 걷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경호를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걸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 카퍼레이드를 왜 했을까? 예. 하는 점인데요. 굉장히 깨끗해진 평양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어떻게 보면 고층 빌딩이 쭉 그 질비하게 늘어선 곳을 예. 지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 김정일 위원장이랑 공통된 점이 있어요. 예. 보면은 김정일 그 전 위원장도 80년대 후반에 보면 굉장히 자기의 권력이 김정일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자기의 그 정권을 체제를 안정화됐다라는 부분을 주로 건물로서 그것을 상징화시키는데 그때 평양이 한번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새로워졌고요. 이번에 또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도 2012, 13년에서 여명거리, 과학자거리 굉장히 건설 부분에서의 그거를 보여줬었죠. 그러한 측면을 했던 그때 그 김정은 체제 초기에 건설과 관련된 어떤 상징화 작업을 했던 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카퍼레이드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뭐 예상도 하셨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퍼레이드를 할 때 시청자분들이 야, 평양에 저렇게 높은 건물이 많았어? 저렇게 깨끗한 도시였어? 대만이라 싱가포르 같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분명히 좀 놀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추가를 하면 제가 예상한 부분 중에서 안 된 거 하나를 추가를 하고 예. 하나는 지금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설주 여사하고 김정숙 우리 여사하고 예. 두 분도 포옹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옹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안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난번 4.27 그 판문점 회담 할 때 예. 굉장히 다정하게 그렇죠. 사실상 언니 동생처럼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입장하는 장면이 뒤에서 이렇게 포착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몇 번 했는지 세 번 기억하세요? 정도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세 번 했어요. 예. 세 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기를 했는데 저 2분 할 거냐, 3분 할 거냐, 4분 할 거냐 그 내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예. 어찌됐든 뭐 3번 했는데요. 그 김정주 여사하고 이설주 여사하고 이제 포옹하는 게 제 예상 범위를 벗어났고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건데 사실상 저 여명거리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지금 예. 보여주고 있는 예. 거잖아요. 저 여명거리하고 그다음에 대동강변에 있는 미래과학자 거리 거기가 뭐 70층, 50층 아주 뭐 초고층 아파트 그것도 색깔 입혀서 예. 이 아주 이제 음침한 그런 색깔이 아니고 완전히 컬러풀한 그런 색깔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무게차로, 그러니까 오픈카죠. 무게차로 저걸 두 분이서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손을 흔들고 그러면 저거 실시간으로 방송할 거다. 왜 그러냐면 저것만큼 좋은 선전선동이 없잖아요. 이건 뭐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그냥 타전돼서 날아가는 건데 예. 그걸 중간에 끊을 수 없단 말이죠. 저것처럼 저렇게 녹화해가지고 주면 그다음에 다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그 예상을 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지 오히려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고 저 부분은 아마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동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이 실장님 해주셨는데 역시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장면들을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단편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명거리도 그렇고 미래과학자 거리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는 미래과학자 거리 또 가실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게 스틸 사진으로만 이렇게 한두 편 이렇게 보는 거지 예. 평상시에 노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네. 그런데 오늘 저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어우 저 정도로 평양이 깨끗하고 저렇게 고층 건물이 있어? 뭐야 아마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을 텐데 저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야심차게 몇 년 동안 저 거리 조성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 온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세 번째고요. 우리 대통령으로서 북한 평양에 방문한 게 세 번째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포옹한 게 세 번이라고 합니다. 333. 뭔가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평양 네, 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예. 잠깐 놓쳤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 인상 깊게 봤어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마 더 당황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바로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권력자와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과의 어떻게 보면 격이 없는 예. 이러한 모습을 북한에 또 그대로 보여준 그런 의미 있는 제스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남북한이 뭐 동시에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예. 생방송으로. 그럼 우리도 생방송으로 오고 북한도 지금 저 평양 텔레비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가겠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생방송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호룡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생방송을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을 향해서 그렇게 90도에 가까운 절을 하는 걸 편집되겠네요. 그거. 당연히 편집되죠.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은 여태껏 90도로 인사하는 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 할아버지, 지 아버지 영전에 가서 90도 인사하는 거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90도로 절하는 걸 언제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런데 남한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평양 그 또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90도로 절하는 걸 보면 아마 아무리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생각이 아주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겠네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생중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받은 북한 주민들도 좀 저희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바뀐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자유스럽게 이 그 광경을 좀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요. 예. 물론 다들 동원이 됐겠죠. 이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서 동원이 돼서 그런 부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지나갔을 때 보여지는 어떤 뭐 긴장감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편안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건 이제 이전과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많이 달라졌죠. 저도 오늘 그 평양 순안공항, 그러니까 평양 국제공항이죠. 거기에 내렸을 때에 거기에 동원되었던 평양 시민들, 예. 그 사람들하고 2000년에 동원돼서 나왔던 사람들하고 이 환영하는 예. 그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면 글쎄요, 그때는 이제 동원되고 훈련되고 연습되고 한 그것들이 소리라든지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팔짝팔짝 뛰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 2000년도 18년 전이긴 하지만 그 기억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그 장면을 보면 저거는 그냥 대한민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외국 정상 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거 흔드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 거부감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이제는 점점 정상 국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북한에서 어쨌든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상황에 북한의 의도가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그건 아주 지금까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주려는 이유는 이제는 뭔가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역시 뭔가 비핵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상 국가화가 이런 행사 중심으로의 정상 국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 역시 북한이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역시 북한이 역시 북한이구나에서 이제 떨어져 정말 북한이 변했구나라는 부분, 정상 국가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정말 하고 있구나라는 네. 부분이 바로 이제 비핵화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인 거죠. 그 전에는 뭐 우리 선제 조치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행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의 본심을 믿어주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부분이 아닌 거죠. 정말 정상 국가라면 비핵화와 관련된 많은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단계를 밟아갔는지에 예. 대한 그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갈 때 국제사회가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이행 부분도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지. 난 이렇게 뭐 풍계리 핵실험장도 먼저 선제 조치를 했고 미사일 시험장 발사 때도 했는데 아무도 거기 가서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할 수 있는 되는데. 검증단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 나는 했는데 왜 믿어주지 않아? 라는 거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말 정상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정말 북한이 정상화 국가로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환영 행사 카퍼레이드 보여드리면서 뭔가 밝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비핵화 문제 어떻게 진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무겁죠. 예. 정말 무겁죠.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두 정상의 표정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하여간 밝은 표정을 지으시려고 계속해서 단상에 섰을 때 뭐 지나가면서 아주 밝은 표정이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은 4.27보다는 조금 좀 어두워요. 아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카퍼레이드 할 때만 밝습니다. 아니요, 카프레이드 할 때는 제가 영상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 저 때는 좀 웃고 있어요. 네, 순안 비행장에 예.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은 딱딱하네요. 그렇죠, 좀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굉장히 큰 미션을 지금 뭐 지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5월 6일, 7일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세 번째 방북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9월 오늘 18일이니까 거의 7월 6, 7일 그러니까 거의 지금 2달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북한 비핵화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4차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도 무산된 상황이고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든지 또 회담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칩 니고시에이터, 그러니까 수석 협상가로서의 그런 역할과 임무를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김정은은 이제 호락호락 오케이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해주면 좋은데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나름대로 셈법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태껏 안 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웃어도 아마 그 어깨는 엄청난 무게감을 안고 오늘 평양을 찾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북미 정상회담 전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반출은 물론이거니와 반출은 어디로 해야 된다. 뭐 미래, 현재, 과거의 다 네. 거기에 생황 무기까지.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핵 리스트 정도는 제출해라. 그러면 종전선언하고 맞바꿀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글쎄요. 북미 정상회담 이전보다는 북한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이 수위가 낮아졌죠. 솔직히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합의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높은 것이 요구되어질 것이고 그 부분이 합의문에 담길 것이다라고 예. 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합의문은 너무나 엉성한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미국의 그 볼튼 보좌관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1년 이내 비핵화하기로 예.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방북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 해서 예. 비핵화의 그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더 늘어난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부분과 비핵화 리스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게닝의 예. 수단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비핵화 리스트만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종전선언을 미국이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위시풀 띵킹인 거죠. 예. 우리가 최소한 북한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리스트 정도라도 내겠다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합의문에 담기면은 그것이 이제 최소한이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을 필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분위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된 이러한 조치는 어떻게 보면 리스트 제출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동결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 전에 비핵화 협상회담을 보면 기본적으로 동결을 하고 동결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리스트와 검증 부분이 들어가서 사찰 부분까지 가다가 6자 회담이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동결 부분 또 같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리스트와 이제 검증 체계까지가 논의가 충분히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어떤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다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는 좀 대체적으로 핵리스트 제출하겠다 정도 이야기만 해도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 생각은요, 좀 우리 이 박사님하고 달라요. 예. 미국은 미국대로 수준을 좀 낮춘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WMD 얘기했다가 프론트 로딩 얘기했다가 그중에 몇 개 빼내라고 그랬다가 60% 먼저 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 목록 제출하고 검증 정도 여기까지로 이제 줄여줬잖아요. 북한은 북한대로 줄여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다. 예. 그래서 이게 주한미군 철수나 무슨 막 한미동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부담적인 요소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이걸 조금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선후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보고 너가 일단 핵 목록, 소위 말해서 핵 신고하고 검증받겠다라고 얘기해라. 예. 제출하고 그러면은 종전선언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까 이호룡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조치들을 그전에 몇 개를 취해줬는데 예. 거기에 상응한 대가로서 등가의 형식으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전혀 이제 선우가 다르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두 나라 모두가 조금씩 기대 수준을 낮춰놨어요. 일단 비핵화에 대한 것도 좀 수준을 낮춰놓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낮춰놓고 결국 우리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은 제가 볼 때는 크게 2가지 대안이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이 종전선언 그 비핵화 목록 제출하고 검증받겠다고 구두로 먼저 얘기해라. 예. 그러면은 육성으로. 그렇죠. 구두로 하고 뭐 문서화 시키든지 문서화 시키는 거는 아마 좀 곤란할 거예요. 나중에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겨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종전선언 할 때 제출해라. 예. 종전선언 하는 날 종전선언하고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먼저 말은 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2번째 대안은요. 핵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 물질, 시설, 두뇌, 발사체, 예. 운반수단 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 다에 대한 목록 제출 그건 좀 곤란하더라도 그중에 서너 가지 이 목록을 제출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나머지 목록을 제출하고 검증받는 것으로 요걸 이제 좀 이제 융통성을 가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 정상회담을 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 미국과 일정 부분은 조율을 했다라고 이 봐요. 정도까지는 얘기하겠다. 일정 부분. 그래서 일정 부분이 제가 말한 이 2가지 대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저는 몰라요. 뭐 이것은 거의 뭐 블랙박스 중에 블랙박스라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제 능력으로 추론해 보면 그 정도 얘기는 서로 합의를 하고 올라가서 그래 우리 대통령께서 운신의 폭이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미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올라가지 않았겠는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한테 보낸 편지가 사단이 나는 바람에 네. 4차 방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9월 5일 날 우리 대북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내 편지를 잘 못 봤다. 내가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 안 읽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4번째 편지죠. 개인 선신을 보내서 2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잖아요. 네. 그럼 이 정도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있는 이 김정은 거라고 볼수 위원장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도 중요하고 또 협상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정 부분 뭐 문서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성과를 받아와서 다음 주죠. 25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네. 연설을 총회에서 하고 만나죠. 27일 날은 우리 대통령께서 연설하도록 돼 있는데 그 2박 3일 동안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뭔가 있을 거고 그때 남북 정상회담 3번째 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실 거고 이게 이제 잘 되면 예를 들면 폼페오가 한 번 더 방북을 하고 2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는 조금 정말 위스풀 싱킹 같은 좀 희망 섞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께서 봤을 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는 부분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고 과연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최고의 협상가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최고의 협상가야라는 부분을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정부한테 부담을 준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난 보고 있어라는 부분이기 정답은 때문에 당신이 찾아와라. 그렇죠. 그런 옵션을 줬기 때문에 옵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몇 가지 선은 좀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플러스 알파 부분에 좀 남겼겠죠. 이 부분까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봐라라는 뭐 그런 언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정상 간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비핵화라는 부분을 지금 협상의 의제로
그 공개석상의 네, 세 개 의제 공식 중에 의제죠. 지금 하나로 제시를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중재자와 촉진자의 역할로 이 부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예. 아무래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 이상이 돼야 사실상의 중재 촉진에 해당되는 그러한 답을 끌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부분은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남북관계 개선과 우리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 문제,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되고 그러한 연결고리 시작점이 바로 남북 정상이 바로 이 부분을 풀어줘야 예. 북미 간에도 이 문제가 풀리고 결국엔 뭐 종전선언이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네. 이 비핵화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고 세 개가 다른 의제가 아닌 거죠. 3대 의제가. 3대 의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묶인 의제이고 이 부분이 결국엔 한반도의 공고한 예. 그리고 보다 영구적인 그러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한 열쇠고리가 바로 당신과 나에게 있고 지금 그것이 열쇠고리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요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가서 좀 만나봤으면 더 얘기하기 네. 이제 1시간 반 정도 뒤 3시 반에 있을 그래서 첫 번째 회담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5차는 지금 따로 했다고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계실지가 사실 궁금해집니다. 소화하고 원래는요. 계시겠죠, 지금? 네. 야. 점심 먹고 좀 쉬신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 1시간 반 있으면은 이제 정상회담 하니까요. 이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그 공식 수행원들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하고 물어보고 뭐 대답 듣고 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배석자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예, 뭐 지난번 우리가 1차, 2차 그러니까 판문점하고 두 번에 걸친 4.27하고 5.16 예. 그때 당시를 보면 뭐 그때 정의용 실장 그다음에 그 우리 서훈 국정원장 뭐 이렇게 갔으니까 이번에도 그 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 어제 오늘 이제 그 비서실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게 뭐 의제를 하나씩 원 바이 원 형태로 뭐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4명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필수 배석자들은 그렇게 한두 명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뒤에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네. 이 실장님께서 아까 전에 의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하나가 결국 3개 의제지만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렇죠. 그 중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핵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네, 이 군사적인 문제, 그렇죠. 어쨌든 군사적 대치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뭔가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6회 예. 공에서의 적대적인 행위를 이제 중단을 하자라고 이제 합의문에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포괄적인 군사 합의서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이미 13일, 14일 또 대령급 군사 실무회담을 뭐 거의 뭐 17시간에 걸쳐서 새벽에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뭐 문안을 좀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 육상에서 뭐가 될 것이고 해상에 뭐가 될 것이고 공중에서 뭐가 될 것인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계선 중심으로 예.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자라는 것이 남북 모두의 공통의 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육상에서는 그야말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예. 위해서 비무장지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인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완화해 나가자 해서 나온 것이 일단 DMZ 안에 있는 GP부터 예.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자 해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게 1차적으로 뭐 북한이 훨씬 많죠. 160개가 있고 우리는 60개가 있는데 일단 10개씩을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철수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철수하자라는 이런 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JSA 공동경비는 그야말로 공동경비였었어요. 네. 판문점의 그 미류
미류나무 도끼 사건, 네. 만행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고전 상태로 복귀하자라는 거죠. 그야말로 JSA 지역에서는 남북 모두 권총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공동 경비를 하자라는 부분이 이제 시범적으로 그 부분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죠. 뜨거운 NLL 이 이슈인 있는, 거죠. 예.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하자라는 것이 뭐 2007년부터 해서 쭉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북방 한계선을 북한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갔을 때 평화협정으로 가야 이제 경계선 부분이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가 될 텐데 네. 그 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에 있는 경계선을 우리는 유지를 하고 그것 하에 지금 남북 간의 질서를 유지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블랭크로 남겨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함정 간의 통신선은 예. 연결은 이미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화 수역화를 하기 위한 아주 초보적인 조치로 그 부분에 뭐 군사 훈련을 뭐 줄이자라든지 예. 뭐 하지 말자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 지역 안에 뭐 군함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조치들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중 부분에서는 그 비무장지대 그 위쪽 중심으로 해서 노플라이 존을 설정을 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고 서로 비행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 정찰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쪽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예.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습니다.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논의가 합의문이 될 수도 나온다면 있겠네요. 예.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들어보면 땅이랑 하늘은 좀 그래도 무난해 보이는데 이 바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문제가 제일 지금 논란인 것 같아요. 예, 땅에서는 뭐 요령 박사님 말씀을 다 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태면 예. 아마 DMZ 지뢰 제거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철원평강 기마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철의 삼각지대죠. 여기에 이제 유해 발굴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후고구려의 궁예, 소위 말해서 관심법의 이제 도사죠. 그 궁예의 핵 궁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 유적 발굴 문제 그 부분까지 이제 그 속에 좀 포함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중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현재는 노플라이 존이 각각 8km 정도만 노플라이 존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걸 조금 늘려서 한 20km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발적으로 뭐 비행기가 또 군용기가 뭐 월선을 한다든지 그걸 이제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다시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에는 분명히 북방 한계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마찰의 그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안 넣겠다는 의지가 그 말 속에 들어가 있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죠. 토요일, 일요일 날 뭐 17시간 동안 남북 대령급 뭐 6명이 모여가지고 예. 했는데 거기서 결국은 이제 NLL 문제가 다시 이제 부상이 된 거거든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분은 해군 출신이고요. 그분은 이제 NLL을 중심으로 해서 연평해전, 대청해전, 뭐 천안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도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NLL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함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NLL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을 거예요. 네. 절대로. 그래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육상과 해상에 대해서만 이제 이 어떻게 하면 긴장 완화를 하고 전쟁 위험을 방지하는 쪽으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일단 이번에는 이것만 하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아마 빠질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이 NLL 인정하면 모든 게 쉽게 풀리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동면적으로 뭐 공동 어류 구역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지역에서는 거기서 서로
뭐 함정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격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그리고 중국 어선이 들어와서 불법 조업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안 할 얘기로 하늘, 바다, 땅에서 정말 전쟁 위험이 어느 정도는 많이 감소되고 서로 이 우발 충돌이 많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차이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 어떤 형식의 합의문이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두 분께 하나씩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통령에게 조언할 위치는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오늘과 내일 좀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시죠. 굉장히 지금 시기가 굉장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또 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얼마나 이 시점이 중요한 국면인지를 네. 충분히 잘 북한한테도 설명하고 네. 2018년에 지금 9월 18일이라는 이 시점이 트럼프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중요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중요하고 남북의 미래의 발전에도 얼마나 중요한 국면인지를 좀 충분히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 예, 제가 보면은 2박 3일 동안 대충 크게 나누면 반씩 나눌 수 있어요. 반은 이제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 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반은 이제 친교 행사거든요. 예. 친교 행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루고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빠서 아마 들을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꼭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